그러니 엄마표 영재원 면접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목요일에 초등교육 전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스카이쌤 맘입니다. 제가 그간 영재교육에 관한 영상으로 영재원 대비교재와 저학년, 고학년 자기소개서, 영재원 시험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자기소개서와 시험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제 영재원 입학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지금 당장 영재원을 준비하지 않아도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면접에 관한 내용은 4년차 영재원생인 제 아이가 겪은 얘기고요. 제가 직접 엄마표로 영재원 입학을 준비시킨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제 아이의 면접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면접을 보는 방식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면접 준비 팁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 아이는 학원의 도움 없이 엄마표로 영재원을 입학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번 영재원 면접 준비 영상이 다른 영재원 영상에 비해서는 살짝 약해요. 그래도 여러 번 준비시키며 얻은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재원 준비 첫 해에 너무 막막했어서요. 작은 팁이라도 크게 도움이 됐다는 걸 잘 알거든요. 제 아이 면접 이야기. 제 아이가 영재원 시험을 몇 번 봤는데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면접 방식이 좀 달라졌고 아마 영재원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제 아이가 겪은 과학 영재원 면접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른 점도 있겠지만 같은 점도 있을 테니 잘 대비하시라고요. 영재원 면접장에서 호명이 되고 나면 우선 대기실로 들어간대요. 대기실에 들어가면 2문제를 주면서 구상 시간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대요. 제 아이의 경우 펜과 종이를 사용하는 게 가능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영재원 면접에서는 펜과 종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구상 시간을 따로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암튼 주어진 구상 시간 동안 문제를 읽고 몇 분 안에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면접관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면접을 봅니다. 제 아이가 4학년 때 면접을 봤을 때 문제가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아서요. 대강 말씀드릴게요. 2문제 중 한 문제는 5호를 제외한 방법으로 물을 담는 용기 없이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5호는 친환경 물병이라고 해서요. 물방울 형태로 물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제 아이는 이미 5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대요. 나머지 한 문제는 너무 어려웠다고 했어요. 면접 문제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면접을 보고 난 후 느낀 점은 과학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꾸준히 과학 공부를 해야지만 대답을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면접 준비 팁 4가지. 첫 번째, 면접 방식. 첫 번째로 면접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영재원 면접 문제가 대답할 만한 문제도 있지만 아이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아이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멘탈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 아이에게만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다른 아이한테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런 멘탈이 털리는 상황에서 나간 멘탈을 부여잡고 자기가 아는 선에서 당당하고 조리 있게 말한 애가 높은 점수를 얻는 거겠죠. 그러니 엄마표 영재원 면접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반 면접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결국 엄마표로 멘탈과 태도 관리를 해주는 건데요. 이게 대답의 내용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반 면접 연습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당당하게 아는 선에서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을 시켜야 해요. 전 아이에게 뒤에서 곧 나올 면접 문제를 앞반 면접 스타일로 물어봤어요. 제가 무표정으로 계속 쏘아붙이며 물어봤더니 제 아이가 엉엉 울었어요. 자기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고 서운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장에 가면 문제가 어렵고 떨려서 말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제가 독하게 물어본 결과 제 아이는 면접장에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4학년 때 영재교육원에서 견학을 간 날 영재원 선생님 중 한 분이 고속버스 안에서 이렇게 제 아이에게 말을 하셨대요. 면접에서 5, 6학년 애들보다 대답을 잘해서 널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라고요. 이 압박 면접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면접 문제 내기. 두 번째는 면접 문제를 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면접 연습을 하려면 문제가 필요한데요. 면접 문제를 내기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저희가 해당 영역의 능력자가 아니어서 문제 자체를 낼 줄 잘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안쌤에서 AI와 함께하는 영재교육원 면접특강 교재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교재를 좀 살펴보니까 수학, 과학, 발명, 정보 등 여러 영역을 다뤄서요. 면접 문제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사용한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아이가 중학년 정도까지라면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 과학이나 수학 백제 1, 2학년용 교재를 활용해 보세요. 백제 1, 2학년용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설명이 자세해서요.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전 아이한테 그 문제에 있는 핵심 이론과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고요. 제 선에서 문제를 변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를 냈어요. 참고로 백제 3, 4학년용은요. 실험이나 문제여서요.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 면접용으로는 별로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아이가 읽은 책입니다. 아이의 독서 통장이나 독서 리스트가 있다면 그걸 보고 책을 빌리는 거예요. 전 독서 통장을 보며 제 아이가 전에 빌렸던 과학책을 다시 빌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 책보다는 다시 보면 확실히 잘 알 수 있는 책으로 빌렸거든요. 면접 준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책을 읽게 시켰고요. 저한테 설명하라고도 했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시죠? 멘탈과 태도에 집중해서 코치해주세요. 세 번째, 구상시간 활용. 네 번째, 직업윤리에 대해 알기. 네 번째로 구상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면접 연습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가 5분에서 10분 정도 구상시간을 가진 뒤 대답을 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구상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펜과 종이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알아낼 수 있다면 면접 방식을 미리 알아본 뒤 그 방식대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아이가 구상을 하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난 뒤 구상 종이와 아이의 대답을 비교하면서 아이가 제대로 구상을 잘 했는지, 적은 걸 다 잘 말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제 아이는 구상 시간을 잘 활용해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서요. 말을 잘했어요. 다섯 번째로 직업윤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게 하세요. 과학영재원 면접을 본다면 과학자로서의 윤리를 알고 가게 합니다. 질문이 하나라면 나오지 않겠지만 2개 이상이라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실제로 제 아이는 직업윤리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영재원 자기소개서와 영재원 시험 등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요. 필요하시면 챙겨서 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